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최후의談判을 시도했지만 협상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다시 한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데요. 이제 합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협상을 하지 못한 채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3시간 반 동안 만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도시락 저녁 식사를 하며 비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협의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구체적인 협상 경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통합당이 일부 양보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납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될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사옥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관악구 왕성교회발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어제 오후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명을 돌파한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노원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 근무자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B씨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24일 최초 확진된 30대 여성 신도와 B씨가 먼저 접촉했고 A씨는 B씨와 현대카드 사옥에서 같이 일하며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7일에는 현대카드 인근 건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왕성교회 신도로 관악구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같은 왕성교회발 감염 여파 등으로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최소 1,30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1,000명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늘어나 조만간 경북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구 나누초등학교가 왕성교회 신도인 시간 강사가 확진된 이후 학생과 교직원 145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집단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코로나19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한 사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통학 차량 기사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 2명은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려와 접촉한 겁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통학 차량 운전기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도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따라 일상생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에 속합니다. 양원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먼저 다소 혼란스러웠던 방역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2단계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마지막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나눈 겁니다. 1일 확진 환자도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에서 100명 미만, 3단계는 200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사항도 발표됐습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에 큰 제약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 단계별 적용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정하되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군에 추가하는 대신 소규모 종교 모임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 4분의 1인 25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상당수 지역에서 감염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환자가 줄어든 지역은 2개 주에 불과하고 36개 주에서 감염자가 늘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통제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한 곳은 북동부의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2개 주뿐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70%에 이르는 36개 주에서는 증가했습니다. 새 진원지로 경고된 플로리다는 토요일 하루에만 9,50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하루에 4만 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입니다. 자, 이 같은 확진자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무증상자의 조용한 전파 아니겠습니까? 실제 감염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톰 프리든 전 국장은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 조사를 보면 미국 전역의 감염자는 실제 보고된 것보다 6배에서 많게는 24배 더 많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왜 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을까? 이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백악관은 늘어난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검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성 판정 비율 등을 보면 바이러스가 실제 확산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무장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This is a very, very serious situation, and the window is closing for us to take action and get this under control. 현재 최소 12개 주가 경제 재개방 계획을 중단하거나 접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가 술집 영업을 다시 규제하고 나선 데 이어 4단계 재가동 조치로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던 워싱턴주는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여론의 거센 문매를 맞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 아침 지지자들이 백인의 힘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을 트윗에 공유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문구도 남겼습니다.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이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3시간 만에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러시아가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폭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부인을 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탈레반 측에 아프간 주둔 미군 사례를 사주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지난 3월 백악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애국을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만에 트윗으로 자신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건 유럽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부 도시 레스터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도시 봉쇄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2m 거리 두기를 해달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인구 35만 명의 영국 중부도시 레스터에선 최근 2주간 확진자가 658명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강력한 도시 봉쇄 조치를 다시 내릴지 조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f the government decide that's the best course of action, then probably that is the best course of action realistically to help manage further spikes. People are looking forward to starting to getting their lives back to normal, and a lot of people can't do that if we've got to go back into lockdown. 독일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대형 도축장과 일부 주거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바이러스 사태를 끝내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폴란드 소식인데요. 현 대통령의 1위가 예측되기는 했는데 과반을 넘는 표를 얻지는 못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41.8%로 1위,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30.4%로 2위가 유력합니다. 폴란드 대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 1위와 2위 간의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두 후보의 결선 투표를 가져갈 여론조사에서도 두다 대통령과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의 격차는 7%입니다. 출구조사 격차 11.4%보다 4%포인트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대선을 나흘 앞둔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해 폴란드 주둔 미군을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 중에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2%를 달성한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독일을 향해서는 1.36%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두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폴란드 대선의 호재로 분석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대선은 5월 1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습니다. 투표장에 나올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결선 투표가 최종 결정되면 다음 달 1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민주당 김두관, 통합당 하태경 의원 SNS상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향해 현실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경쟁도 없이 연봉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주는 건 공정이 아니라 특혜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항공사에 입사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가 3,500만 원 정도의 보안검색 직원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직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하 의원이 보안검색 정규직 연봉이 알고 보니 4,300만 원 이상이라며
김 의원에게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공부문 직업군만 정규직 전환의 수혜를 입으면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삼선인 이현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는 노동의 경직성을 강화했다며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공기업 외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했을 때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제 6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또 유럽 나라들 포함해서 코로나가 다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일본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본 신규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에 NHK가 발표한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도쿄 60명, 그리고 혹카이도 17명을 포함해서 총 1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9,234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변동 없이 985명입니다. 특히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 60명은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도쿄에서는 지난달 25일에 긴급사태가 풀린 이후에 그제 하루 확진자 57명이 가장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번에 어제도 다시 또 깬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나온 도쿄 신규 확진자 60명의 절반이 넘는 31명은 호스트클럽 등의 종사자나 손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3.1명으로 도쿄도가 자체 설정한 경보 발령 기준 20명을 훨씬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도 매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에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7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9,400여 명, 완치율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8%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약 13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에 하루 평균 17,000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새 소식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추락사고가 이어져서 운항이 중단된 기종에 대해서 비행시험을 하는데요. 다시 운항을 시작할지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 안에 운항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보잉 737 맥스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비행시험이 현지 시간 29일부터 사흘간 이루어집니다. 이 비행시험에는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과 또 극광화 및 비상 착륙 시험, 그리고 태평양 연안 상공을 비행하는 그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미 연방항공청 FAA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데요. FAA는 비행시험이 끝난 뒤에도 운항 재개까지는 상당수의 추가적인 단계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안정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연내에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FAA가 적어도 9월까지는 운항 재개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즘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많이 사는 시기죠. 그런데 피해 사례가 있다고요? 네, 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6일까지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을 사칭한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 건수가 86건이 접수가 됐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6건에 불과했던 레이벤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월에 13건, 5월에 2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가짜 사이트 인터넷 주소에 RB가 포함되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 사이트는 메인 화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같은 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폐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할인 광고를 통한 구매를 피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